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 1학년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에 대한 수학적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부담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도 역시 어떤 것을 배우고 내가 배우는 게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 요것부터 정확히 알아가도록 합니다.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용어가 딱 등장을 해요. 이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곱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더 곱하기 9구단 막 외웠던 기억나죠? 4, 2, 8, 9, 4, 36, 5, 9, 45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러한 곱셈을 배운 거는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곱셈을 배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자들은 뭔가 복잡하고 막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의사소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간단한 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숫자나 문자들을 다음과 같이 A의 거듭 제곱처럼 A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곱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A를 만약에 3번 곱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A를 3번 곱했다 곱셈으로 표현하기가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A를 만약에 이렇게 곱했는데 이렇게 곱한 횟수가 몇 번? n번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벌써 n번 나오고 문자 나오니까 막 벌써 후덜덜덜 떠는 제자들 있는데 자, 그럴 거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3번 곱했다 그런다면 A 곱하기 A다라고 하면 A를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A를 만약에 4번 곱했다라고 한다면 A 곱하기 A. 그래서 이렇게 A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A를 몇 번 곱했다? 4번 곱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약속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A의 거듭 제곱, A를 몇 번? n번에 걸쳐서, 횟수를 n번에 걸쳐서 거듭 제곱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A를 몇 번? n번 거듭 제곱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곱했느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밑에 해당하고 참 이름 정하는 것도 간단해요. 밑에 있어서 미친 거지 뭐. 무엇을, 그러니까 이 미치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편에서 공부를 했던 거를 잠깐 가지고 온다면 기본이다, 베이스다.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여러 번 곱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을 A를 몇 번 곱했느냐, 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그 곱한 횟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수다라고 얘기해요. 이름도 예쁘죠? 지수. 우리 제자 중에 지수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 옳지.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무엇을? A를 몇 번? n번 곱했다. 그래서 얘를 읽어낼 때 A의 n제곱 이렇게 읽어냅니다. A의 n 거듭 제곱 이렇게 읽어내요. 흔히들 이제 제곱이라고 하면 그냥 2번 곱한 것을 제곱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3번 똑같은 걸 곱한 것서부터는 A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제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그런 선생님들 만나게 되면 몇 승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이 A의 n승,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적기를 몇 제곱, 그래서 A의 n 제곱, A의 n 거듭 제곱 이렇게 읽는다는 거. 그래서 A를 8번 곱했다, A의 8제곱, 그 다음에 A를 100번 곱했다, A의 100제곱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둡니다. 자, 지금 배우는 내용은 어렵지 않죠.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제곱 이제 다 할 수 있죠? A를 몇 번?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표현한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거듭 제곱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문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숫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쓸 수 있나요? 맞아요. 2를 3번 곱했다라고 한다면 2를 3번 곱했다? 그러면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숫자 얘는요. 2를 3번 곱하면 2는 4, 2, 4, 8, 4, 2, 8. 그러니까 얼마? 8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8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간단하죠? 3을 여러 번 곱해도 마찬가지고 4를 여러 번 곱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똑같이 계산하는 거. 4의 제곱이다 그러면 4 곱하기 4니까 4, 4, 16. 3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3 곱하기 3은 9고. 다시 거기에다 한 번 3을 더 곱해서 3을 총 몇 번? 3번 곱하게 되면 27, 4번 곱하게 되면 8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같은 수를 곱하는 걸 뭐라고 한다? 거듭 제곱이라고 한다. 여러 번 같은 문자를 곱하는 걸 뭐라고 한다? 거듭 제곱이라고 한다. 이런 걸 같은 걸 여러 번 곱하는 것에서 무엇을 여러 번 곱할 거냐가 바로 뭐고? 밑이 되는 것이고 몇 번 그 곱한 횟수에 해당하는 것이 지수에 해당하는 거고 밑과 지수까지 정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갈게요. 다음 내용은요.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내용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에 대한 것에 접근이냐면 자연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 가지 수들의 범주가 있는데 그러한 수들 중에서도 자연수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주 엄밀히 따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또 이제 이것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소수란 무엇을 소수로 하냐면 1과
1과 자기 자신만을 뭐라고요?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약수로 갖는 수가 바로 뭐가 된다? 소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뭐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제자들이 슬슬 공부하기가 귀찮아집니다. 아유, 뭐 이렇게 할 게 많어. 특히나 이 소수라고 하는 요 녀석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3.14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0.4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똑같은 모양의 글씨를 가지면서 왜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왜 이상한 이런 자연수가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는 그런 거 벌써부터 이제 한참 그 시기가 왔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뭐든지 불만이고 나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그러한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 나한테서부터 벌써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막.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이라는 그 어떤 갈등. 한참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빨리 극복하십시오. 소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등과정까지의 소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였어요. 3.14, 1.22, 1.1592 뭐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래서 작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수를 썼다면 지금 말하는 소수는 자연수들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로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한 시절에 배울 때는 소수라고 해서 그 소수와 소수를 구분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로서 왜 이러한 소수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냐면 자연수에 대한 성질을 살펴볼 때 이 소수가 갖는 어떤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수냐에 따라서 몇 가지의 점들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도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가서도 한 번 더 활용할 때가 있으니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놓고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모든 소수의 약수의 개수가 그럼 몇 개나 나올까? 당연히 2개밖에 안 나오겠죠. 왜 2개밖에 안 나오냐면 그도 그럴 것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소수를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소수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라고 하면 2, 3, 5, 7, 11 등등과 같은 수, 물론 13도 되고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 5, 7 하면서 소수는 홀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실수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소수 2의 특징입니다. 소수 2는요. 소수 중 가장 작은 수가 돼요. 가장 작은 소수이며 그 다음에 옳지. 소수 중 유일한 짝수입니다. 유일한 짝수가 되겠다 그 얘기예요. 누가? 2가 그렇다고요. 2는 소수 중 가장 작은 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 옳지. 유일한 짝수가 된다. 소수는 무엇을 소수라고 정의한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정의하자라고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합성수로 하겠습니다. 소수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배우는 합성수를 보게 되는데 소수를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뭔가 순수한 것 같아요.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를 안 가죠. 잡다한 다른 것들을 곁에 두지 않아요. 1과 나 자신만 약수로 갖겠어. 나는 순수하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합성수는요. 마치 그 말 뜻이 뭐 같아요? 합성. 뭔가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섞이면서 만들어낸 그런 수 같다라는 느낌이 드나요? 얘가 사실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합성수를 정의하기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모든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 뭐가 아닌 수? 소수가 아닌 수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합성수라고 하는 건 1, 2, 3, 4도 합성수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6도 합성수인가요? 맞습니다. 8도 합성수고요? 9도 합성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홀수가 합성수라던가 짝수가 합성수라는 말은 뭐 짝수 중에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합성수입니다. 왜냐하면 2의 배수들을 우리는 짝수라고 하죠.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 그래서 그러한 수들은 항상 자기 자신 이외에도 2라고 하는 약수를 갖기 때문에 2와 어떤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6의 경우를 한번 보죠. 6은 물론 1 곱하기 6,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도 만들지만 2 곱하기 3.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도 다른 수의 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합성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2와 3을 갖다가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소인수 분해라고 하지만 지금 만들어놓은 요 6의 경우를 보면 1과 자기 자신의 수의 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나머지 수 2와 3의 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얘는 합성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분류시켜 쉽게 기억하라고 자연수 중에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합성수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항상 몇 개가 된다? 3개 이상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1과 자기 자신이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수 간의 곱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왜 하필 3개 이상입니까? 바로 4와 같은 수를 보게 되면 4는 2 곱하기 2로 만들어질 수 있고 결국 이러한 어떤 제곱수,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밖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바로 4의 약수를 조사하자라고 한다면 4의 약수는 1, 2, 4.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9 같은 경우에는 1, 3, 9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제곱수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4, 4, 16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 있죠, 2 있죠, 그 다음에 4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옳지. 8 있죠, 그 다음에 16 있죠. 그러니까 3개 이상이 나오는 거. 아, 소수의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3개고 그 다음 나머지 수의 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으나 아무튼 우리는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3개 이상으로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까지 조사해봤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소수도 보았고 합성수도 보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그럼 우리의 1은요. 1은 도대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녀석인가요? 이 상당히 무리짓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잖아요. 그럼 이 공부해야 될 양에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요. 아, 이 부류는 누구, 이 부류는 누구. 지금 같은 게 분류하는 과정이죠. 소수의 부류,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또 누구? 합성수의 분류.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소수도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 거고 합성수도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골라내야 되니까 도대체 이런 선생님 그럼 얘는 뭔가 얘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정말 얘는 외로운 수. 여러분들 전교 1등 해봤나요? 아,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2등은 치고 올라오죠.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죠. 물론 뭐 전국 1등, 세계 1등 뭐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한다면야 있겠지만 1등은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또 그런다 또.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또 막 이래 또. 그러지 마. 1이라고 하는 수는 그래서 뭐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기억합시다. 이런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소수 합성수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내용은 바로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수인 인수로 나누어 놓겠다 그 얘기인데 이때 이제 뭐 나눗셈에 대한 개념이나 곱셈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언급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다라고 하는 것이 소수가 나올 것이고 인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생소해서 인수 약수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인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초등과정에서 배웠던 약수의 개념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겨먹은 모양만 달랐지 인수라고 하면 약수라고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인수라고 하면 약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인수라는 말을 봤을 때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어떤 관계가? A는 B 곱하기 C가 성립할 때 사실 이걸 언제 봤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얘들아 잘 기억해봐. 우리가 약수를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12의 약수를 조사하라 라고 한다면 12의 약수는 어떻게 조사했냐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러고 조사했었어. 기억나니? 그러니까 어떤 수의 곱으로서 차근차근 찾아보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해서 12 약수 찾거든.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수는 예를 들어 3과 4 그 두 약수의 곱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자연수가 B와 C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A가 있다면 이때 B와 C를 우리는 약수라고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A의 인수라고 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 인수와 약수를 구분지어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같은데 쓰는 것만 다른 이름을 따서 쓰는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약수의 개념을 여기다가 흠뻑 적셔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준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소인수는 그러한 인수들 중에서 어떤 걸로? 네, 인수인 중에서 소수인수, 소수인수. 소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수를 조사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전 6 같은 거 봤죠? 6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6은 2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물론 1과 6의 곱도 있지만 6은 소수가 아니죠. 즉 여기에 곱셈으로 나타낸 수가 무슨 수인수? 소수인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소인수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소인수가 이제 어떤 건지 알았나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러한 소인수들로 쭉 표현하게 되는 좀 쉽고 간단한 방법 없나요?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자연수들도 간단한 소수인 인수들의 거듭제곱의 곱으로 막 표현하던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인수 분해. 자 소인수 분해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30이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왔으니까 나를 봐.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이제 뭐 OT 때도 이야기했지만 개념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 돼요. 이것이야말로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선생님을 계속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막 질문하고 싶으면 손 들고 싶으면 막 충동이 생기면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 남기세요. 그럼 선생님이 다 거기다가 이제 답을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은 그렇게 듣도록 하고 정작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는 거는 수업을 시작해놓고 푸는 게 아니라 이것 이외에도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확인 문제나 예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다양한 문제들로 준비되어 있죠?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꼭 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넋놓고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틀렸었던 내용들을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그 부분만 옮겨가서 탁탁 클릭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실력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계속 잔소리할 거예요. 자, 30 같은 거는 소수로 나눠갑니다. 제일 만만한 수가 누구야? 짝수니까 짝수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15가 돼. 15는요. 그 다음 작은 소수 3, 5, 15야. 다 됐네.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선생님, 그 옆에 방법 두 번째도 있던데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죠. 30을 나눠갑니다. 뭐로요? 똑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위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요.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 최대공에서 최소공배수 찾을 때 공약수로 나눌 때 이런 모양 본 적 있죠? 됐나요? 그래서 2로 나눴다고 한다면 그때 몫을 적습니다. 대신에 나눠 떨어져야만 돼. 자, 이렇게 해서 3, 5, 15. 교재에 따라서는 여기가 이제 1이 나올 때까지 다 소수로 나눠버린다 그러는데 사실 5가 나와도 이렇게 곱해버려도 되죠. 얘를 지우겠습니다. 헷갈릴까봐. 2 곱하기 3 곱하기 5 똑같이 나온답니다. 됐나요? 요것이 소인수분해였어요. 소인수분해 하는 게 끝나면 이제 이 거듭제곱과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 개념을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약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뭘 찾는다고요? 약수의 개수를 찾는다고요. 이 약수의 개수를 찾는데 그냥 공식을 외우는 제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시험 보는 정도는 충분히 쉽게 패스가 되거나 또 그것도 학교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습관과 태도를 온전히 정상적인, 좀 그런가? 아니, 바른 자세로,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 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들을 키워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약수의 개수 잠시 뒤에 칠판 정리하고 만날 때 그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원리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제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칠판 잠깐 정리하고 바로 약수의 개수 구하도록 하죠. 자, 이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 구하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이런 문자로 등장해 있는 어떤 것들이죠. 그런데 일단은 받아들입시다. 일단은 어떤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음같이 소인수분해되었다 그 얘기예요.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a, b가 서로 다른 소수이고 mn은요 자연수. 그러니까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떤 수든지 상관없습니다. 굳이 지수가 소수일 필요는 없어요. 단 어떤 자연수라고 했을 때, 즉 이것이 소인수분해가 온전히 되었을 때 그 소인수분해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그 a의 m제곱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a라고 하는 것, a의 2제곱, 제곱이라고 하는 것,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 즉 m이 어떤 자연수보다 큰 수, 3보다 큰 수라고 했다면 그 m제곱이 될 때까지 1제곱부터 m제곱까지의 수들을 각각 약수로 갖지요. 예를 들어 2의 세제곱을 봐봐요. 2의 세제곱은 8이에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이 8이면 2의 세제곱 안에는 2도 있고요. 2의 제곱도 있고 2의 세제곱도 있죠. 즉 2도 약수이고 4도 약수이고 8도 약수랍니다. 그래요? 거기에다 누구? 모든 자연수들이 갖고 있는 약수. 1만 첨가해주면 1, 2, 4, 8 이렇게 조사가 되죠. 약수들이. 마찬가지요. b의 n제곱 안에는 b도 있고 b의 제곱도 있고 b의 세제곱도 있고 b의 4제곱도 있고 n이 4제곱보다 큰 수라고 한다면 4보다 큰 수라고 한다면 b의 n제곱이 될 때까지 이 각각이 뭐가 된다? 네, 약수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 n의 약수를 조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 있는 a m제곱의 약수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b의 n제곱의 약수들을 조사하고 거기에는 누구까지 포함된다? 1까지 각각 포함되더라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n의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a의 m제곱으로부터 등장하는 약수들과 b의 n제곱으로부터 등장하는 약수들 그 각각씩과 더불어서 이들이 서로 곱의 조합을 이뤄내는 것들 또한 뭐가 된다? 약수가 되는구나. 누구의? n의 약수가 되는구나.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외워버려야지. 지수에다가 1 더한 거랑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1 더한 거랑 해서 곱하는 것으로 외워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무작정 외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다음 18의 약수의 개수 물론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 조사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자고요. 볼게요. 먼저 18을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맞나요? 소인수분해하는 것은 18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2, 9, 18, 3, 3은 9. 소수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것을 거듭제곱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잘 봐요. 2의 이렇게 소수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얘가 갖고 있는 약수는 누가 누구? 1과 2. 2가 갖고 있는 약수를 모두 다 적는 거예요. 3의 제곱이 갖고 있는 약수를 1을 포함해서 3과 3의 제곱으로 나타내죠.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즉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곱의 조합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을 빠트림 없이 겹쳐지는 거 없이 골고루 그 약수들을 조사한다고 한다면 곱의 조합을 다음과 같이 찾아냅니다.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1은 6, 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 18. 그래서 1, 2, 3, 6, 9, 18이 18이 약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개수를 어떻게 해서 구한다? 바로 2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약수들 조사하고 2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약수라고 한다면 뭐 포함해서? 1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 요 1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 개수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 됐네요. m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1 때문에 하나 더 더하고 n개가 있었는데 그거 1 때문에 하나 더 더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 더 더한 것들끼리의 곱의 조합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1, 2에서 여기에 몇 개? 2개. 뭐에서 2개? 1 플러스 1에서 2개. 여기에 생략돼 있었던 지수 1에다가 1을 더해서 1에다가 1을 더해서 2개. 여기에 생략돼 있었던 지수 2에다가 생략돼서 있던 지수 2에다가 1에 해당하는 개수까지 포함해서 2 더하기 1 해서 몇 개? 3개.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몇 개? 전체 6개 이렇게 찾는 거죠. 됐나요?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합시다 이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찾는다는 건 이때 소수인 인수가 3개 아니라 4개 아니라 6개가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쭉 날된 어떤 소수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인 인수의 지수들에다가 각각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서 그 수들을 쫙 곱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일 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가기 전에 뭐 해야 돼? 문제 풀어봐야 돼. 선생님이 이거 지우는 동안 문제 풀어보세요. 무슨 문제? 오늘 이야기하는 확인 문제와 예제 있죠? 그거 지금 풀어봅니다. 그거 풀고 나서 이제 선생님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혹시 이거 다 지우는 동안 우리 제자들이 미처 못 풀었어요. 그러면 잠깐 스톱! 정지! 문제 풀어봐요. 카메라는 정지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서 바로 문제 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푼 제자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쪽으로 옵니다. 문제 같이 보죠. 거기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이유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하나 배웠잖아요.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 개념이 내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뭔가 미스되는 부분이나 약간이라도 좀 미심쩍고 꺼리낌만적인 그런 어떤 게 있더라. 그러면 그 부분을 아주 밀도 있게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의 제곱은 9. 딩동댕. 이거 뭐 너무 쉽네.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7. 3을 몇 번 곱했고? 2번 곱했고. 5는 한 번 곱했고. 7은 한 번 곱했고. 딩동댕.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 뭐야? 왜 2의 6제곱분의 1이야? 2 곱하기 4 곱하기 8분의 1이지. 2, 4, 8, 8, 8에 64분의 1이네. 여러분들 계산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거듭제곱을 묻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4는요. 옳지.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8은요. 2의 세제곱분의 1.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밑에 분모끼리 짜르륵 곱하는데 분모 2를 한 번, 2를 두 번, 2를 세 번, 그러니까 2를 총 몇 번? 2를 6번 곱했습니다. 2의 6제곱분의 1.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딩동댕. 선생님 1은요. 얘들아 1 잘 생각해봐. 1은 100만 번 곱해도 1이야. 1끼리 100만 번 곱해도 1이라고. 그런 부분 이해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완성하도록 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2의 세제곱, 7 곱하기 7, 7의 제곱, 곱하기 11. 그럼 분모에 나와 있는 건 2의 세제곱 곱하기 7제곱 곱하기 11. 그거 분의 1 이렇게 나온답니다. 다음 6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자,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약분할 수 있다면 약분을 시키세요. 1, 그 다음에 너는 얼마? 2.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소인수분해 간단해서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은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2가 몇 번? 2번. 3이 몇 번? 2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자끼리 쭉 곱하면 1 나올 테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불편한 상태로 남겨두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부컨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계산을 직접 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개념 공부에서 풀었었던 그 몇 가지 문제를 푼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아직 내 손에서 자유자재로 마치 여러분들이 덧셈이나 뺄셈 하듯이 쉽게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사인이니까 이런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예제, 그 다음 이어지는 예제 볼게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는 거죠.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5. 자, 여기에 갑자기 왜 덧셈이 나오는지 난 도당체 이해가 안 되네. 3 곱하기 3, 4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소리예요? 얘 2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로 바꾼다면, 옳게 바꾼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갑자기 이 두 수를 더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무엇을 쉽게 하려고, 덧셈을 쉽게 하려고 뭘 개발했다? 곱셈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내냈다.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 곱하기 3으로 나타내죠. 그럼 얘가 나타내는 본뜻은 2의 세제곱은 2를 몇 번? 옳지! 3번 곱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이 7이고 지수가 5인수, 밑이 7이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고 지수는 몇 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7의 5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넓이.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3 곱하기 3에서 나타내죠. 그래서 3의 4제곱이 아니라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육면체 부피. 정육면체 부피를 초등학교 때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난 안 배웠어요. 그러면서 몰라요. 그러지 말란 말이죠. 그죠? 정육면체 다음과 같이 배워서 이모서리, 이모서리, 이모서리 그 길이가 전부 다 같아. 그래서 얘는 얼마? 한 모서리 길이가 5래. 그러면 5의 세제곱. 왜냐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할 거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력이 뛰어나서 선생님 125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 많이 있겠죠.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갖고 생각하자?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알맞게 거듭적으로 표현했다면 네, 정답은 보기 옳은 것 골라라. 5번 골라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어지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소인수, 소수의 인수, 소수와 더불어서 거듭제곱, 소인수에 대한 얘기, 소수에 대한 얘기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수는 모두 몇 개인가? 얘들아, 소수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뭘 찾아야 되지? 소수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야 되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뭐라고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2, 11, 13, 21은 3과 7을 약수로 갖죠? 땡. 4는 2를 약수로 갖네요. 그래서 2를 제외한 짝수들은 전부 다 합성수죠. 그렇잖아. 왜? 2라고 하는 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4도, 6도, 8도, 10도, 12도, 14도 모두 2라고 1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2라고 하는 또 다른 약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2의 배수의 운명이지. 2를 제외한.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부 다 합성수가 되는 것이고 32 당연히 그렇고 37 이렇게 해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할게요. 우리가 아까 개념에서 잠깐 이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쭉 20 이렇게 해서 쭉 만드는 수를 정리를 해놓고요. 우리가 소수를 찾아갈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을 지웁니다. 쓱쓱쓱.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출발하는 게 소수이니까. 그래서 2에다 동그라미 딱 칩니다. 2는 소수가 확실하니까. 그러면서 뭘 지워 나간다? 네, 짝수들을 전부 다 지웁니다. 짝수들을 전부 다 지워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2를 약수로 갖고 있으면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수인 2를 약수로 갖고 있으니까. 3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서 3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를 다 지워요. 3, 6, 9, 12 거기에 15도 지우고요. 쭉 지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21도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지워가다 5를 쓰고 5의 배수 싹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못 쓰고 6은 안 되고 7 동그라미 치고 7의 배수 싹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14도 지워지고 막 이렇게 돼. 14는 이미 지워졌겠지. 2의 배수여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77에 49에서 막 지워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찾아낸다? 소수를 찾아내는 것을 이제 이런 것을 미안합니다. 뿅뿅의 체, 그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지금처럼 소수를 찾아갈 때도 어떤 수로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1서부터 50까지 수를 쭉 적어놓고 나서 한 번쯤 지어가 보도록 해요. 그거 지우는 건 단순한 작업이라서 선생님의 여러분들의 또 귀중한 수업 시간에 미영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짝 빼고요. 다음 예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자들이 또 이런 문제들 좀 약해요. 왜냐하면 아니 수학 문제는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많아? 국어 문제야? 중학교 수학과 초등학교 수학의 다른 점 중 하나는 물론 초등학교 수학에서도 일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뜻을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근데 중학교 수학은 그것의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요. 고등 수학은 더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설명해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기까지 위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얘를 맞춰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의와 그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를 모르면 또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얘도 맞는 것 같고 쟤도 맞는 것 같고 그냥 왠지 느낌에 의해서 얘를 답으로 해주고 싶은 그런 답에 대한 연민인 건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같이 보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장 작은 소수는 1이다 그랬어요. 얘들아,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1인 건 맞아요. 가장 작다란 말에 현혹이 돼서 소수란 말을 놓친다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예요. 그러니까 1은 소수가 아니죠. 뭐라고 바꿔야 돼? 2라고 바꿔야 돼요.
이런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두 개이다. 그렇다 그랬죠. 누구하고? 1과 자기 자신. 이건 바로 뭐냐면 소수의 뜻을 기억하느냐. 그래서 소수의 뜻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아니죠.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2가. 짝수 중에 유일하게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디귿도 틀린 거예요. 니은은 맞고요. 리을.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갈등합니다. 그래도 뭔가 해줘야 되지 않아? 그죠? 괜히 그런 느낌. 공부를 어설프게 해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데 이거 둘 다 모두 아닌 거니까 왠지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옳다 아니면 항상 그러다 이렇게 항상 옳지 않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얘는 왠지 잘못된 말인 것 같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게 맞죠. 다음 10보다 작은 소수는 모두 4개이다. 적어볼까요? 2, 5, 2, 3, 5, 7. 4개이다. 미음 맞네요. 그 다음은 11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나라마 어디니? 나라마 옳지. 니은 리을 미음 4번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예제 2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소인수 분해와 관련된 확인 문제 보도록 하죠. 140을 소인수 분해하면 한 번 공부해 놓으면 여기는요. 부지런하면 성실하면 다 풀 수 있어. 2로 나누겠습니다. 왜냐면 짝수니까 제일 만만한 녀석이지. 70. 다시 한번 2로 나누겠습니다. 35. 자, 이번엔 5로 나눠보죠. 5, 7에 35. 끝.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140인 거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어디 나와 있니?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정답 보기 4번에 이러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푸는데 시간 소요할 필요 없겠죠. 자, 예제 3번 문제 봐요. 84를 소인수분해하면 저런 모양이 된다라고 한다. 이때 자연수 ABC에 대해서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자, 84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84 소인수분해 이번에는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원하는 것 갖다 쓰세요. 이렇게 가로로 쓰는 게 편하다고 하면 이렇게 쓰고 세로로 쓰는 게 편하다고 하면 세로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2, 4, 8, 2는 4. 2, 2는 4, 2, 1은 2. 3, 7에 21. 끝. 2 곱하기 얘는 소인수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나와요. 맞아? 그러면 A가 얼마가 되고 A는 2가 될 것이고 B는 얼마가 되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0이라고 하면 안 돼. 얼마가 생략된 거야? 1이 생략된 거죠. 1이라고 하고 C는 얼마가 되고? 네, 7이 됩니다. 그래서 2와 1과 7로서 이 세 수의 합을 구하라. 2 더하기 1 더하기 7. 답은 10, 10. 이렇게 구하면 되죠. 간단했죠? 자, 지금처럼 예제 수준의 정도의 문제를 풀면서 확인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웠었던 개념을 가볍게 정돈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건 약수의 수구였던 거예요. 약수개수 한번 볼게요. 다음 중 120의 약수가 아닌 것은 얘들아 이런 거 보고 120을 소인수분해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숫자의 정체들을 살펴볼 수 있다니까. 그래서 120을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2 그러면 60 2 30 2 15 35 15 120은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누구 있고 2 있고 1 있고 2 있고 2의 제곱 있고 2의 세제곱 있고 1 있고 3 있고 1 있고 5 있고 이 얘기예요. 그 안에는. 그럼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이 서로 고배조합을 만들어내면서 만든다면 지수상으로 얘 갖고 있는 이 소인수분해된 소수인 인수의 지수를 넘지 않는 수들 간의 고배조합으로 만들어주면 돼. 2의 제곱 이 안에 있죠? 3 있죠? 딩동댕. 3 있죠? 5 있죠? 딩동댕. 이 안에 2 있고 3 있고 5 있고 딩동댕. 하지만 2의 세제곱 여기 있죠. 그 다음에 5 여기 있죠. 하지만 2의 4제곱은 있어 없어? 2의 4제곱 없죠. 2의 세제곱까지. 아, 그래도 이거 있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5번 보기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됐나요? 어떻게 약수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예제 4번. 72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 자, 이거 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쫓아와요. 무슨 얘기냐면 72의 약수의 개수, 그럼 72를 소인수분해합니다.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거 바로 조금 전에 했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8, 9, 72니까.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의 세제곱 안에는 뭐가 있다고? 1이 있어요. 2도 있고요. 2의 제곱도 있고요. 2의 세제곱도 있습니다. 벌써 약수에서 답 쓴 친구들 알아. 아는데 한 번 더 왜 그렇게 되는지 점검하고 가자고. 3의 제곱 안에는 1 있고요. 3 있고요. 3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싹싹 나누는 상태에서 곱의 조합들을 조사를 하죠. 조사해 볼게요. 곱셈으로 만들면 1, 1은 1, 1, 2는 2, 1, 4는 4, 1, 8은 8, 3, 1은 3, 3, 2, 6, 3, 4, 12, 3, 8에 24, 9, 1은 9, 9, 2, 18, 9, 4, 36, 9, 8, 72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모칸 안에 쳐져 있는 이 녀석들은요. 몇 개입니까? 가로로 4개. 그 4개는 어떻게 나왔어? 여기 있는 3 더하기 1. 여기 있는 3개는 어떻게 나왔어? 2 더하기 1.
그래서 4, 3, 12, 12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나요? 정답은 12개. 3에다 1 더하고 지수 2에다 1 더해서 12개라고 하는 이렇게 계산 과정으로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요. 개념까지는 괜찮아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문제풀이 없이 선생님이 중간에 풀어보아라 라고 했을 때 몇 문제 안 되니까 금방 풀 수 있고 난이도도 그닥 높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념에 대한 이해만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니까. 대신에 이 뒤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풀이 강좌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출력하고 꼭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수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선생님 말 명심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고요. 앞으로 이런 잔소리 조금 더 자주 하면서 혹시라도 잊혀질 것 같으면 늘 바른 자세로 바른 생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